거기서 인증샷을 찍었단 말이죠. 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시신이랑 같이. 네, SNS에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해부학 교실의 주임 교수이신 강재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이제 서울대 해부학교실 주임 교수로 있는 강재승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또 그 서울의대의 시신기증실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은 그 해부학 주임 교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또 연구자,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자, 면역학의 연구자셔갖고 원래 어떻게 하다가 해부학을 전공하시게 됐나요? 저는 원래는 이제 면역학을 전공을 했고 면역학에서도 종양면역 이제 암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암을 다루는 거는 임상적으로는 종양내과에서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기전에 대한 거는 생화학에서 이제 주로 깊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예방 쪽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1999년도에 그 비타민 C의 세계적인 석학인 이왕지 교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한 6년 정도 학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왕지 교수님이 그때 이제 해부학도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서울의대 교수 임용이 돼서 2005년부터 지금 20년째. 선생님 2005년부터 하셨군요. 네네네. 저는 2006년부터인데 저보다 1년 더 빠르게. 그러면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그 시신기증은 또 언제부터 담당하시게 되셨나요? 시신기증 실장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시신기증이 정확히 뭘 한 건지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시신을 기증하겠다 이런 분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시신기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기증이라는 거의 개념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결국 필요한 분한테 그거를 드리고 그분이 그런 어떤 손상된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바꿔서 결국은 뭐 질병을 치료하거나 수명을 연장하거나 하는 게 이제 장기기증인데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신기증하고 다른 점은 이게 시신기증은 기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방부 처리를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이제 모셔뒀다가 계속 쓸 수가 있지만 장기기증은 뭐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뇌사자의 장기라든지 그냥 자연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바로 뭐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기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장기기증이고 그렇지만 두 개의 공통점은 본인이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시신기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승낙뿐 아니라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유가족의 동의가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구속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저희가 시신을 모셔오려고 할 때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시신기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못합니다. 일단 본인의 그 의사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의 동의, 유가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이나 직계 그리고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모셔와서 방부 처리를 하고 그 대부분 한 80%는 의대생의 교육에 사용을 하고요. 의대생의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본과 1학년 정도 본과 1학년 해부학에 이제 사용을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정확히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의학의 기본이 해부학이고 뭐 혈관이 어디 있는지 신경이 어디 있는지 근육이 어디 있는지 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아는데 그분 기증된 시신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증된 시신을 활용을 해서 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다 학생 교육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전공의들. 그렇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려면 예를 들면 정형외과다. 그러면 이렇게 근육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또 수술하고 그러는 거죠. 수련의, 전공의 이런 분들에게도 시신을 활용해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정형외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수술과들은 모두 1년 차 때 이제 환자를 보고 수술 끝나고 난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직접
그 시신을 해부를 하죠. 물론 이제 그 살아 계신 분을 수술할 때의 생체와 고정된 시신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임하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그 전공의들한테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119 소방대원들 최근에는 국군 유해감식단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는 의대생 교육에 그다음에 한 15%는 전공의 교육에 한 5%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야, 그렇다면 시신 기증으로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시신 기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미령제라고 하는 거를 지냅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서 기증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미령제가 끝나면 기증하셨던 분들을 화장을 해서 모셔놓는 또 그 봉안 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 봉안 시설을 또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고 첫 실습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재단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예를 들면 반포에 있는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이 직접 미사를 하십니다.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위령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용인의 천주교 묘역에 기증하신 분들을 모시는 묘역이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 제가 2018년도에 그 홍콩에서 하는 아시아 태평양 해부학회 가서 외국의 시신 기증과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세션을 하나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대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만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성황인 그런 나라인데 해부학 실습 시작하기 전에 각 조별로 스님들이 한 분씩 오셔가지고 조별로 그 불경을 웹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를 해요. 넋을 좀 네, 넋을 달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불경을 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그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일런트 멘토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멘토. 네, 침묵의 스승.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해부 시신을 카데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기증하신 그분들에 대한 뜻을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는 우리도 좀 어떻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사일런트 멘토에게 학생들이 자기네가 한 학기 동안에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쓰는 편지를 갖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읽어요. 또 서울대학에서도 네네. 그 봉안 시설에다가 존중의 의미라고 저희가 또 위령제도 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런 면은 조금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네요. 그렇죠. 위령비도 있고요. 저희 대학에 그렇죠. 있죠. 예, 사실은 서울 시내의 어떻게 보면 대학로가 종로구 중심이잖아요. 중심에 사실 그런 시설이 있는지는 잘 아시는 모르시죠. 분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증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은 기일이나 명절 때 오셔가지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그런 숭고한 뜻을 이제 추모하고 기리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하시죠. 예. 교수님, 저희 우리나라에서 시신 기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통계가 정부에서도요. 실제로 1년에 몇 구가 기증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건복지부 그 TF 할 때 그 위원이었는데 잘 몰라요, 아직. 2023년도에 복지부에서 이제 어떤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대한민국의 의대, 한의대, 치대 그래서 의대가 40개, 한의대가 12개, 치대가 11개 해가지고 총 63개의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가 있어서 해부학을 하게 되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들의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증된 시신의 평균을 내봤더니 866구가 됐어요. 네. 정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나요? 네, 5년 평균이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편중이 돼 있죠. 그렇죠. 저희 대학이랑 카톨릭 의대가
카톨릭 의대가 종교적인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고요. 지금까지 카톨릭 의대에 기증이 된 시신은 한 6,000구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약정을 하신 기증을 하신 분은 한 36,000명 정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00구 정도가 여태까지 이제 기증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현재 약정을 하신 분 한 11,000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증을 하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이 기증 의사를 다 저희가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기증은 본인이 이제 생전에 본인의 그 의지대로 기증 서약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유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저희 이제 시신기증실 직원이 가서 모시고 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연락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연락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건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기증을 본인은 하셨지만 가족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이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기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선뜻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 기증실 직원들이 이제 모시러 가면 결국은 그분들의 뜻은 뭐냐면 의학 교육용이나 의료의 의학 연구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모시고 왔을 때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시신은 사실은 모시고 와야 될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가서 딱 봤을 때 뭐 사인이 전염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HIV 같은 에이즈 면역결핍성 바이러스라든지 간염 바이러스나 결핵, 활동성 결핵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뭐 한번 부검을 했다거나 수술을 여러 번 했다거나 장기 기증을 했다거나 하시는 분들 받을 수가 없고요. 유가족분들이 가장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저희가 시신 보관 시설에 보관 여유가 없을 때, 서울의대에 지금 거의 한 11,000명 가까운 분이 약정을 하셨지만 서울의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해부용 시신은 59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학생 실습용, 전공의 실습용으로 쓰는 거는 한 25구 정도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 숭고한 뜻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제 시신 기증실장이 되면서 학교 측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적어도 2배 정도는 늘려달라. 옛날에는 저희 법의학교실에 시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저기 지금 융합관 하면서 네. 우리가 좁아졌잖아요. 저희 공간도 없어지고 네. 해부학 공간도 줄면서 사실은 2배 이상 더 확보 공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좀 확충하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서울의대에 기증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 때문에 저희가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깐, 근데 왜 꼭 해부로 시신을 직접 해부해야 되냐? 네, 네. 요즘 디지털 VR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태평양 해부학회를 갔을 때 싱가포르 대학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 대학이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요, 의대 학생 본과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해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한테 해부학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섹터라고 해서 우리의 조교와 같은 그런 직책인데 그 해부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섬세하게 해부를 다 해놓습니다. 학생들은 그 구조물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걸로 그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그 관련된 해부학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부학에서 머리목 쪽 강의를 하는데,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머리목은 굉장히 좁은 부위고 복잡하고 시신을 고정하게 되면 그 근육끼리 이제 붙게 되고 거기에 혈관이나 신경들도 이제 붙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박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그 VR이나 AR 기반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CT 이미지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제조합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인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희의 시신에서는 이게 고정하는 과정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제 보조적인 거에 대한 걸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장비 자체가 고가고요. 그 장비의 CT 이미지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이게 다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이 부위는 무슨 부위라고 해가지고 어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다 달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또 몸으로 직접 질감을 느끼고 안쪽의 구조물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이런 VR로는 할 수 없는. 그건 당연한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해부용 시신을 이용한 조금 영리 목적의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 소방관이나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 분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유료 강의를 해갖고 약간의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뭐 말이 되냐 내 시신 기증한 거 같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에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기증 그때 당시에 의과대학 증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배경 요인으로 해부학 시신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었죠.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 대학에서 그 대학은 그 해부학 연구소가 있고요. 맞아요. 그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그 연구소 운영비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시신이 포르말린 고정한 시신도 있지만 프레시 프로즌이라고 해서 그냥 얼려서 바로 쓰는 시신들이 있는데 임상 선생님들은 그런 시신을 더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 프레시 프로즌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니까 신선한 해부 시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선이 우리 무슨 식품에 많이 써서 그런데 저희 사실 많이 쓰잖아요. 신선이란 말. 그래서 저희는 그냥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시신의 반대말이 프레시 프로즌이잖아요. 프레시 카데바. 신선한 카데바 이래버리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면 의대생들은 뭐 썩은 카데바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되는데 더 이슈가 됐던 거는 알고 봤더니 비의료인들, 물리치료사나 그다음에 요가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분들의 어떤 워크숍에 이제 활용을 한 거죠. 활용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증 서약서를 받을 때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돼 있긴 하죠. 돼 있죠.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참가비를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주최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워크숍 운영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증을 받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양해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원칙적으로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해부 병리 법의학 전공한 교수,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 의과대학 학생이라고 한정이 딱 돼 있거든요. 맞아요. 법규 자체에는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나 필라테스 강사나 요가 강사가 없거든요. 그분들도 알면 좋은데 근데 이제 해부를 직접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그 워크숍에 참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본인들이 하고 있는 학원이나 이거에 대한 홍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증샷을 찍었단 말이죠. 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시신이랑 같이 SNS에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SNS는 인생의 낭비라. 이게 기증하신 분들은 숭고한 뜻으로 기증했는데 이거 장난이야? 이게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좀 안 좋게 가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법령 자체를 좀 많이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죠. 고치려고 하고 있죠. 잘 고쳤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네요. 그 법령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소원까지 냈었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헌법소원에서의 조항 중에 하나가 무연고 시신은 자동적으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해부와 관련해서 기증될 수 있다. 자동적으로.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루푸스 환자였던 여성분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하고 한 3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나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해부용 시신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 의사 결정권,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 이거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더 확실하게 시신 기증은 무조건 본인의 의사에 확실한 의지를 물어야 된다.